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6월달 네 번째 주 주중시황 그리고 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참 답답한 증시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참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좀 더 체크해보고 특징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직접 한번 올려보는 첫 코너인데 이쁘게 잘 봐주시고요. 계속 시장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요것저것 찾아서 섹터와 그리고 또 저희 지금까지 했었던 섹터 분석학교 그리고 또 종목들 내용들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참 그렇죠. 좀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 2800선 한번 잠깐 보여주고, 빠이빠이, 다시 내려가. 이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인데, 되게 오묘해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고점인데 거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특히 코스피입니다. 예, 어느 정도 사고 싶은 세력도 충분히 있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나 K 증시 못 참겠어. 나 갈래. 하는 매물도 만만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지금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해서 22조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고, 지금 반대로는 개인들은 개인하고 기관, 기관이라고 쓰지만 앞에는 욕하고 싶은 이런 쪽, 이쪽에서는 거의 매도 일관.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 7조 이상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팔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거의 9조 5천억. 미국보다 이제 해외 증시죠. 이게 9조 5천억 정도를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들과 기관은 다 떠났는데 외국인만 주식을 사고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코스피 대형주 저희가 아는 언제 한번 이것도 한번 털어볼게요. 올해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종목 이게 어떤 변화가 들어왔고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이것도 한번 저희 가치투자에서 털어보긴 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시각들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 지수는 갈 듯 말 듯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근데 하반기 게다가 저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9월달 그리고 또 추석 이후는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나왔던 거 세금 문제들 이번에는 금투세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좀 해결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거좀 그것까지 탈탈 털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금투세 같은 이런 악법들 좀 한번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좀 저도 청원을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긴 하는데, 이게 좀 정리가 돼야 9월달 이후에 전통적으로 우리 추석 끝나면은 시장이 질질질 끝나면 이런 재미없는 장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시장은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개인들 좀 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슬슬 움직이는 부동산으로 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텃밭이 돼버렸고, 외국인들은 아마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샀는데 어디 내 세상이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파생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하고 또 외국인들이 즐겁게 놀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준 미니 옵션, 위클리 옵션 이것까지 또 있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주식도 갖고 있죠. 선물도 갖고 있죠. 거기다가 파생만 맞춰놓기 시작하게 되면 다 우리 세상 네 건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따라서 지금 동공지진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엔 다 해놓고 정신 못 차릴 정도 해놓고 한 번은 좀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반기 변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실망하는 개인들 다 떠내보내고 자기네가 또 주체가 돼서 그냥 만들어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징후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 외국인들 비중이 한 34.5%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까지 들어왔습니다. 살 만큼 샀어요. 살 만큼 샀으니까 지금 버릴까요? 네. 아무 시세도 안 나는데 그냥 버릴까요? 네,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일단은 좀 체크를 하는데, 외국인들 본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미련을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을 버리고 떠나고 싶진 않아요.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그거겠죠. 수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수출주. 근데 수출도 하반기 가게 되면은 이제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수출의 막 성장세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8%, 10% 두 자릿수 성장 이거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꾸준히 강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수출주에 대한 실적들은 생각보다 더 좋다. 이게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쭉 끌어버릴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그 이익 동향을 보게 되면 한 달치짜리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한국이 제일 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플러스 한 3.5% 정도씩 계속 예상치보다 좋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 이거를 그냥 두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툭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고가 영역은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 하나 볼게요. 그런데 지금 저희 논의 대상은 코스피가 아니라 요놈의 죄송합니다. 요 놈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코스닥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코스닥 지금 지수가 841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1년이었나? 하여튼 되게 오래된 제 기억으로는 이게 841이 아니라 이걸 갑자기 10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시장의 지수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거 10배를 튕기게 해서 그때 결국에는 그게 841이면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83이다. 코스닥 지수요. 83이면은 저희가 시작할 때 1990 몇 년도 시작했을 때 100으로 시작한 게 지금 아직 84.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그때 시작했던 지수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평가 시장이라는 쪽에 반증이 될 것 같고 고평가다 거기다가 계속 IPO가 들어왔어요. 아니 IPO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IPO 딱 들어왔었을 때 피어 그룹 대비해서 같이 동종 기업들의 밸류를 따진다. 아니 왜? 그럴 때는 미국 찾아요. 미국 밸류 만약에 35배가 있다.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 주가가 적정 주가 이러니까 IPO 해야겠다. IPO가 아니라 엑시트 하는 겁니다. 갖고 있던 종목들 그냥 예전에 우리 투자해 줄 테니까 나중에 더 IPO 했을 상장해서 그 다음에 우리 팔아버릴 테니까 비싸게 상장해. 너 그게 네 임무야.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IPO는 즉 엑시트입니다. 그들의 엑시트, 투자한 사람들의 엑시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평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 장난하는 겁니까? 돈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코스닥에 대한 아픔들. 그러면 이거 솔직히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비 어떻게 되냐면요. 실적 못 내고 좀 아프지만 약간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휙휙휙 불어가면서 빨간불 파란불 딱 해서 빨간불에 걸린 애들 다 쳐내버려야 돼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돼야 남아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코스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될 만한 회사들은 다 코스피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가지고 밸류를 따지고 어쩌고 하다 말이 안 되는 쪽으로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더 큰 거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어떤 환매가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플레이를 좀 하다가 좀 실적 시즌 들어오고 좀 불안해. 그럼 어떤 플레이가 들어오냐면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 지금 나오는 현상을 봤었을 때 누적으로 25일까지 주체별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 사긴 삽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 삽니다. 뭐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몇몇 종목들 원하는 거 딱 사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기관들 보세요. 기관들은 있는 거 다 갖다 팔고 있습니다. 뭐 있는 거 쌀알 한 톨까지 탈탈 털면서 코스닥 다 버리고 있죠. 코스피만큼 팔았습니다. 이런데 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원흉이 누군가 볼까요? 투신도 물론 문제지만 투신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매매 진짜 더럽게 못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사모펀드. 사모펀드 3,900억 매도, 기타 법인 3,000억대 매도.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거의 코스피는 1,500억 파는데 코스닥은 사모펀드에서 3,900억 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펀드 환매가. 뭐 주변에서 후배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형 나 이제 다 돈 빠져나가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그냥 주도주 가서 붙어가지고 단타나 쳐야겠어. 그래야 우리 수익률을 맞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거 다 이번에 또 6월 말이다 보니까 반기말 여기서 다 청산돼 나버리고 그러면 돈이 계속 없죠. 사모펀드는 뭐 하겠습니까? 얘들은 남는 거 가지고 계속 수익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갖다 붙여서 하는 매매만 합니다. 센 종목에 붙겠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사모펀드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별 인기가 없고 좀 축 처진 종목들 아니면 좀 생생한 종목들 나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 뭘 팔까요? 얘네들이 환매 맞박이 들어오면 이거부터 팔겠죠. 재미없는 거 안 되는 것부터 그게 그렇게 배웠었고 그러면 그나마 추세 살아있는 것들 나오고 나머지 자원 가지고 나갈 거 나가고 이걸 계속 같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기타 보면은 또 요즘 자사주매도 엄청 많죠. 갖고 있는 종목들 자사주 처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데 수급이 꼬여 있는데 어떻게 코스닥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풀리게 되면 적어도 일단은 6월달 끝나고 7월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환매 압박 없고 좀 사모펀드들 매물 없다. 그리고 또 정신 좀 차리세요. 니네들 아이고 얘 맨날 그냥 뭐 물론 개인들이 펀드 환매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예, 좀 제대로 합시다. 예, 뭐 무슨 개인들 보고 단타치지 말래요. 네, 그래놓고는 그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너무 입이 더러워질까봐. 네, 거기다가 또 연기금은 올해 주식 비중을 의외로 상반기 많이 줄이네요. 근데 올해 정확하게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를 살짝 늘릴 수도 있는데 관심 없다네요. 예, 오히려 또 이렇게 매도 나온다. 이런 수급 가지고 한국 증시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쏠림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대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엔비디아 빼게 되면 저게 제대로 된 증시의 상승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총 1000위에서 3000위까지 있는 종목들 이게 뭐냐면은 러셀 2000입니다. 이쪽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내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러셀 2000 보게 되면 올해 연간 상승률 2024년도 6개월 지났는데 한국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0.5% 수익률, 1% 정도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도 나스닥 종목 지수만 막 올해 연간 대비해서 17% 올라서 우와 신난다 하고 보고 있지. 이쪽은 진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러셀 2000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은 더 심하니까 예, 이쪽은 당연히 비슷한 처지에 신흥국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처져 있는데 그러면 러셀 2000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금리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아이고 숨통이 트여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국내 증시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일단은 인하를 딱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퀀트상의 통계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하고 일단은 조금 지켜봤다간 오히려 지수는 하락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 라고 하는 우려감들 반영되는 거고 어떤 이유가 붙던 간에 특히 금리 최근에 인하한 나라 중에서 유럽 쪽, 유로존 보게 되면 엉망이죠. 네, 이쪽도 선제적으로 약간 금리를 인하한다는 쪽으로 보였는데 거기다 뭐 정치적 리스크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그냥 휘청거리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금리가 관련된 쪽은 일단 인하되는데 거기서 약간 또 주춤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숨통 트인다. 그렇게 되면 아마 러셀 2000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코스피나 신흥국 쪽의 입장도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금 큰 그림 쪽에서 한번 바라봤는데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는 지금 고점에서 일단 얼만큼에서 지지받느냐의 문제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갭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갭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단위에서는 중요한 지지권이자 저항권이 될 수 있는 요 자리들 이렇게 보면은 요 갭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 2770이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지지권이자 지금은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지지권이겠죠. 근데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것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지할지는. 그래서 결론은 2770의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게 밀려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갭이 한 나온 데가 한 번 더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2730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770 열심히 지지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힘 빠져. 그러면 2730 다시 가서 요 갭 나온 데 부분에서 지지를 한번 확인할 거고 거기서 지금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탄력 받는 게 나올 거고 요까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2700선 초반 여기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차곡차곡 밑으로는 지지권이 돼 있는데 됐어. 2분기 실적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은 샘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하이닉스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탄력 받는다 그러면 지수는 또 그냥 누가 뭐랬는 거 없이 쭉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쪽은 2850 요게 이제 저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지권, 저항권 보시면서 지금은
흐름들, 외국인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나, 요 녀석들이 선물로 어떻게 또 요리를 하나, 죄송합니다. 경어를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 쪽에서 몇 가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오늘 좀 올라간 종목 쪽에서 HLB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나왔던 분위기 보니까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일단은 지금 나온 쪽에서 특징적인 내용 보게 되면 이게 중국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보다 보니까 HLB 쪽에서 리보세라닙 발음도 잘 안 돼요. 캄렐리주마 이쪽에서 총 2조 원 이상 매출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즉 직접 그 항서제약 쪽이죠. 그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는 즉 처방전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처방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매출 나가서 우리 간암 치료제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FDA에서 해주세요. 우리 다시 준비할 테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런 나온 데이터 가지고 한번 FDA 승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나중에 저희 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이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예요. 저항권 71,000원대에서 한 2,000원대 부근은 저항이 좀 큰 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자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일단은 거래가 생각보다 일단 첫 번째로 거래가 생각보다 좀 적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받았을 때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10% 오를 정도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HLB 친구들 여기 쭉 있죠. 이쪽에서 가장 강했던 게 뭐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뭐 이런 쪽이 있었는데 HLB 제약만 본다고 하더라도 못 가요. 생각보다 거래도 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HLB가 딱 터졌을 때 가장 그래도 탄력적으로 강하게 갔던 종목 중에 이때죠. 이럴 때 보게 되면 거의 주도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뭘까? 라는 쪽에서 들으려다 보니까 요게 조금 특이한 모습들이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HLB 쪽은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저항 받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착하는 모습들 72,000원대 2,000원대에서 안착해서 탄력 확인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가는데 이것도 갭상승 나왔다가 밑에서 쭉 내려버리면은 재미가 없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고 만약에 저라면은 그렇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HLB 계속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계속 꾸역꾸역 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HLB와 친구들 쪽에서 가장 센 종목들 찾아가지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후속 매수 나올 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와 HLB 나머지 친구들이 어떤 탄력들을 받아가는지 보시면서 일단 투자 전략들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좋은 뉴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체가 있어서 믿을 만한 뉴스여서 그걸 가지고 끌어내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겠죠. 한 85,000원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개파랑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조정 요때 부분 비슷하게 또 조정 약간 눌려놓는 모습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가서 갭을 나오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 계속 사는지 몇 가지 여러분들 보고 그 다음에 탄력 보면서 실제 플레이는 좀 가벼운 데서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가지고도 지금 딱 보게 되면 아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사보고 싶어서 무지 노력했지만 이런 자리들 이때도 제 이런 자리들 보게 되면 제 기준상 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딱 교점이 만들어진 자리 이쪽도 교점이 만들어진 자리 사는 자리입니다. 한 번도 플레이를 못했어요. 왠지 사고 싶지가 않은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 꿀럭꿀럭 하면서 신고가 30만원대는 충분히 들어갈 거야. 시총 60조, 우와, 현대차 만세!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쫓아가서 매수하시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지금 관련된 쪽에서 배당 시즌입니다. 배당 이번에 분기 배당 한 2,000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서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 끝나고 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주식의 특성, 개파락이 쭉 나와버리죠. 그 배당을 그대로 뱉어내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 안 받고 그냥 다시 탄력을 받아가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분위기 쪽에서 노사 관련된 파업 얘기 요거 좀 진행되게 되면 약간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년 만에 파업한다.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 때문에 파업 얘기가 나와서 좀 나온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 들어온다.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7만 5천 원대 이 정도쯤이 일단은 보여지네요. 예, 그런 어떤 라인들 들어갔을 때 그때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쪽에서 지금 항상 대형주도 그렇고 가인 종목 쫓아갔다. 이것도 와 이제 제대로 갈 것 같아 쫓아갔다가 여기까지 또 조정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면 왜 또 고점이야.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의미 있는 자리 직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그 종목. 치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네이버 답답해 죽겠고요. 네. 이게 뭡니까? 매수도 없고 그냥 축 쳐져버려가서 요즘 보면은 뭐 수급 볼까요? 아이고 외국인들 기관 계속 팔고 있고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주가는 하염없이 내리고 있고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두 가지 네이버를 흐름을 봤었을 때 세 가지까지 볼까요? 첫 번째는 금리가 변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 올라올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AI 도대체 클로버 하이퍼X 가지고 뭐 하는 걸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산성을 어떻게 바꾸고 이걸 가지고 어떤 유료화를 해서 어떤 사업 모델들이 나오겠느냐? 언제까지 네이버를 가지고 광고 매출 이거 가지고 서칭하면서 나오는 건 광고 가지고 매출 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보겠느냐?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이번에 좀 실망스러운 게 네이버 웹툰 WTBTN인가 이렇게 상장이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조만간 상장될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 인기 있다가 지금은 계속 매출 하향이다 라는 관점 때문에 미국 기관들도 수요 참여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쇼폼이라고 그러죠. 쇼폼에 거의 틱톡이나 그것도 다 유튜브 또 거기 쇼폼들 이거 쇼츠죠. 이거 보느라고 이거 웹툰 사람들 그 MZ세대들 안 본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영향인데 오히려 낮게 시작했다가 쭉 올라온다. 그러면 네이버는 또 그나마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인 사태. 아니 이거 왜 해결을 이거 얘기하면 답답해가지고 아니 우리 거 왜 뺏어가는데요. 이거 가져간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정부도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나마 그래도 우리 토종이 SNS가 해외 나가서 특히 일본 가서 딱 자리 잡고 거의 우리께 일본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뺏어간다는데 그냥 가만히 봐야 되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그냥 일본하고 관계 개선 뭐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관계 개선이 아니라 굴욕이죠. 그냥 가져간다는데 참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성 해소에서 만짝이라도 쭉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매도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뺏겼습니다.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그래도 해외에서 성과에는 뭐가 있어. 이거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그 때문에 단기적으로 쫙 올라온다. 가격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지금 라인들 요 정도 17만 8천 원대 18만 원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당분간 금리 인하 할 때까지 네이버는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점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답답합니다. 이런 전혀 심 못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과 특징적인 종목 세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요런저런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혹시나 어떤 거 다뤄주세요. 그러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종목 아니면 이런 섹터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털어서 저희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가치 투자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깊은 밤이고요. 또 저는 잘 올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건 해주고 가시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